여러분, 공무원 인건비 110조가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앙공무원 인건비가 40조 원이 됐고요.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70조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0조가 넘어갔고 중앙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은 70조가 넘어간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110조예요. 정부 예산이 원래 중앙정부 예산이 558조였죠. 여기다가 지방정부 예산이 263조였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821조였거든요. 821조에 110조라면 13%에 해당됩니다. 13%. 그러면 나라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로만 13%가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나간다는 사실. 엄청나게 나가는 거죠. 엄청나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약했거든요. 적었습니다. 공무원들이. 2018년에는 2.6%, 2019년에는 1.8%, 2020년에는 2.8%를 올린 것에 비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급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3만 1796명이나 됩니다. 이게 2020년 말 기준이에요. 2020년 말 기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줄곧 올랐어요. 줄곧. 정원이 계속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매년 보면 쭉쭉 늘어요. 2016년에는 104만 6천 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06만 6천 명으로 거의 2만 명 늘어났죠. 2018년에는 108만 5천 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2만 명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111만 3천 명까지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만 명에 3만 명 가량 늘어났죠. 여기다가 2020년은 113만 1796명이니까 여기도 2만 명 가량 늘어났어요. 매년 공무원이 폭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비용도 그만큼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폭증은 그 어느 정부보다 많아요. 진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김영삼 정부 때 보면 49,581명이 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오히려 줄었어요. 31,494명이 줄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또 엄청 늘립니다. 노무현 정부 때 74,445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2,116명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41,504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99,465명이나 늘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늘은 거예요. 10만 명. 이 정도 숫자는 여러분, 이 정도 숫자는 그 앞에 있는 정부들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다 합친. 역대 정부, 이전 정부 4개를 합친 것보다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8개월간 늘어난 공무원이 99,465명인데 이전 4개 정부 20년간 공무원 증가가 96,571명밖에 안 됩니다. 4개 정부를 다 합쳤는데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공무원을 늘렸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 표로도 짐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면요. 인건비는 부직기수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 먹는 하마라고도. 이게 공무원 인건비라는 건 지금 현재 나가는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충당 부채만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1000조가 넘을 정도로.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4개 있죠. 국민연금 있고 사학연금 있고 군인연금 있고 공무원연금 있고 4개 있습니다. 예, 여기에 충당금 부채만 하더라도 1000조가 넘을 정도로 지금 연금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게 결국 세금에 엄청 충격이 줄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늘리기에 원래 17만 명까지 늘린다고 했어요. 17만 명. 그런데 10만 명 늘린 거는 적게 늘린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이 잉여 인력은 없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잉여 인력이 없다. 이렇게 많이 뽑아도 잉여 인력, 남는 인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 어림짐작으로 확인하는 거 말고요. 지표로 한번 볼까요? 지표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로연수제도입니다. 공로연수제도. 공로연수제도는요. 지난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공로연수로 떠난 지방직 공무원이 1261명이에요. 2015년에 671명이었으면 2배가 넘은 숫자입니다. 2배가 넘은 숫자. 그 말은 잉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공무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까딱하지 않아요. 세금이 엄청 들어갈 텐데도 말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공무원만 10만 명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공기업도 10만 명 늘어났어요. 공기업도. 공공부문에서도 보면 10만 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2016년 공공기관 정원이 32만 8천 명이었는데 2020년 43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폭증했어요. 폭증. 예. 2016년에 500조이던 부채가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0년에는 544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44조 5천억 원의 부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돈이 된다고, 아니 돈이 아니죠.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작정 늘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세금이 들어가든 말든, 예,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든 말든 표심을 사고 민심을 살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도 많이 뽑고 공공기관의 직원도 엄청나게 뽑아 제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기 영합주의나 이게 포퓰리즘으로 점점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요,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탄 것은 아닌가 점점 의심스럽기 시작을 해요. 지금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향후 3, 4년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에 위기의 틀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내년 대통령 선거, 내년 지방선거 이때까지 돈도 엄청 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라에 있던 국부를 다 유출하는 거죠. 다 유출하는 거. 나눠 쓰자 이거죠. 나눠 쓰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용 여당의 횡포가 뭐 입법 독주로서 나타나잖아요. 그 횡포가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 있는 기간 동안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3년이잖아요. 3년. 3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보면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를 닮아가다가 아르헨티나로
떨어지고 자칫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문에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특정 집단화하는 것은요. 어떤 식이든 막아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가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면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수당의 독주 내지는 다수당의 독재 말입니다. 예. 저는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라 국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심지어 공기업의 국간까지도 다 거들난다. 예,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